평창 국제평화영화제 프로그래머 김형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제가 사실은 그 오프라인 영화제로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한번 시도해 보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러면 온라인 콘텐츠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 우리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그런 콘텐츠를 한번 다뤄보자. 그리고 코로나가 과연 한국 영화계와 그리고 영화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가장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게 뭐냐 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영화 현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분의 손님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영화 일승에 촬영을 마치신 신현식 감독님과 김지영 프로듀서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많이들 이제 기사들이 나와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승이라는 영화는 사실 그 한국에서 굉장히 드문 여자 배구단의 이제 감독과 선수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뭐 코로나 얘기도 중요하지만 영화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듣고서 얘기를 해야 좀 더 얘기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 어떤 영화인지 일승이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스포를 해버리시는 차례로. 제가 기억나는 배구 영화 그 아이언 레이드인가 그 트랜스젠더 배구단 얘기가 태국 영화였나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진가요. 그렇죠. 아 그런 영화도 있었고. 또 피디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배우분들 어떤 분들 나오시게 되는지. 사실 이게 코로나 이전에 당연히 이제 기획이 됐었던 그런 영화인데 촬영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이제 상황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크랭크를 했다는 것 자체가 좀 기적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어떠셨는지.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고 막 이제 처음에 투자 펀딩 받기 위해서 막 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그래도 크랭크인 되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그 험난한 과정이었겠지만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던 일반적인 영화 크랭크인 전까지의 과정과 어떤 데서 본질적으로 되게 크게 달랐는지.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제작 준비하시면서 아 이런 게 좀 달라졌구나. 코로나 시대에 크랭크인 한다는 게 이런 데서 좀 변화가 있구나.
괜찮아요. 더 심한 거 더 심한 말씀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프로젝트에서 하는 게 있으니까 프로젝트가 다 샷다운 있는데 사무실은 일부분이 원스타트인가 이런 전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영화제도 올해 트레이닝 센터에서 영화 상영할 수 있었던 게 그런 문제로 해서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전화위복 같은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화가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뭐 촬영도 촬영이지만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개인의 삶들도 많이 바뀌었고 모든 사람들이 삶이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영화 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극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근데 영화인으로서의 이 코로나가 주는 영화 산업에 대한 타격 이런 것들을 접하실 때 어떤 심정이신지 저는 이제 사실은 영화 산업 안에 있기보다 이제 약간 밖에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실감하지 못하는데 영화 산업 안에 계신 분들이 느끼는 건 훨씬 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위기감 혹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코로나 터져서 극장들이 다 이렇게 폐쇄가 되고 계속 재개봉 영화들만 상영이 되고 흥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오고 이런 상황들을 딱 접하실 때 그런 심정이 어떠셨는지 처음에. 심리적인 영향, 대화 배우는 심리 자체는 대부분 관객들이 이제도 약간 다른 자가격리 같은 생활을 우리 그래서 다른 어떤 디테일이 엄청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일주일 촬영을 들어갈 때만 해도 영화가 진행되는 같은 것이 있었어요. 저도 영화 찍으면서 이렇게 코미디를 이렇게 인생 영화 많이 찍어 라고 했는데 촬영을 마치고 보니까 지금은 영화 촬영 확실하게 남스럽고 이제 준비하는 같은 데 다뭐 TV 드라마나 OTT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간을 그런 관계도 바꾸고 있더라고요. 영화 창작자들한테 제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촬영 마치고 들어가니까 그쪽에서 보면 좀 눈에 목도 하는 현상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시각을 바꾸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변화된 산업 상황에 이제 빨리 적응해가고 있는 과정이 최근의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또 공방점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석사는 훨씬 더 부족해질 거고 스타트도 훨씬 부족해질 거고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스트리밍 훨씬 계약 기간도 길고 최근에 마음 같은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대단히 힘들고요. 이게 영화를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나 생각이 난다는 생각이 코로나가 또 안 해야지. 근데 그 상황에서 자기네서 이제 다르고 이제 하고 있죠.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로나 시대 영화인으로서
그러면 이렇게 그냥 가장 궁금한, 현실적으로 궁금한 게 코로나 때문에 뭐 촬영 기간이라든가 촬영 회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변동들이 혹시 생길 여지들이 있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다 보면 이렇게 제작비와 또 연결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뭐 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더 많아진 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현장은 항상 변수가 있지만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정말 불가항력적인 그런 변수가 이제 하나 더 늘어난 셈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만들었던 안전장치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식의 좀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던 그런 부분들, 뭐 보험이나 뭐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있으시다면은. 제가 이거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한번 가는데 지금 얘기를 안 해드리거든요. 이 사실은 되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아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오히려 그러다 보면 일에 좀 더 집중하게 되지 않나요? 침묵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또 현상도 있을 건데, 저도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이렇게 다들 마스크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 어떤 몇몇 스태프들은 사실은, 이렇게, 그 스텝은 저를 이제 아는데, 제가 그 스텝을 몰라서 길에서 만났을 때 인사를 했는데, 한참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누구지, 이 사람이? 그러고서, 나중에 되게 섭섭하다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영화 현장에 항상 모여 있어도 그렇게 좀 식별 불가능한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네요. 와. 그래도 이제 식사 시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때 요즘은 영화 현장에 밥차가 못 간다더라. 다 도시락으로 해결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식사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과 좀 달라진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나요? 좀 달라진 거 없었고, 법제화를 부담을 했었고, 그것까지 만약에 법제화를 이제 다른 뭐 대체하게 되면, 일단 스태프들, 이제 건강을 스태프들 복지도 중요하잖아요. 현장에서 법제화를 더 좋은 가깝게 공급자도 스태프들한테는 공이 현장이 가장 큰 조건인데, 그것이 안 된다면 스태프 자체가 그 사실은 이제 한참 막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됐을 때, 이제 뭐 여기저기서 이 방역 매뉴얼들이 나왔는데, 영화 현장에 대한 어떤 방역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영진이라든가 뭐 각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온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좀 큰 도움이 됐었는지, 아니면은 그냥 약간 상식적 수준이었는지, 그게 좀. 몸이 작동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현장이 있다고 이 단계, 2단계, 1단계일수록 실제 개념을 정했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사적 모임에서 집합이 안 되는 거고, 공적 모임에서 집합을 허용한다 이런 법리 정해져 있는데, 방송 쪽에는 공개로 들어왔어요. 방송 자체는 매달 모여서 공적 모이기 때문에 방역을 지키려면 모여서 뭐 일을 잘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렇죠. 그 방송 프로그램에 있어서 근데 영화 쪽은 좀 그런 공문이 좀 늦게 나오는데, 저희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영진이 지금이라는 거죠. 방역적으로 돌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명시를 좀 풀어볼 수 있는 게 없지 않냐. 그때 요즘에 그 코미디 팀에서 문체부랑 문의해가지고 정리하겠다 해가지고 일을 조정될 공지사항을 공개할 방송에도 같이 영화 공주공을 해당하기 때문에 집단 인원에 대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방수 조작시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체육관에서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하는데 살기 때문에 보통 예배자들도 모두 출전을 하고 그냥 팀 선수나 팀도 진영이 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느냐 그런 대장을 가면 찍을 때는 인간은 수가 정상이었고, 그렇다면 저희도 이제 그 목표자는 공공기관, 사적기관 안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공문이 있었고, 그런 공문이 마침 영접하면서 공사가 돼가지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일승이어도 그렇고 다른 뭐 촬영 현장 얘기도 들으실 텐데, 진짜로 이게 그 자가격리나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 스탑됐던 그런 작품들이 많이 좀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일승도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으셨는지. 저희도 스톱된 적 없고, 다른 팀들은 미적다 좀 이랬을 수 없고,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이게 스케줄이라는 게 미리미리 딱 꽉 짜여진 그런 데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중간에 잊으신다는 게 이게 사실 큰 타격이잖아요. 근데 뭐 그때는 만약에 좀 무슨 계약 조항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게 있어도 좋긴 하지, 그런 거는 이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안전장치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찍는 사람이 중간에 한 2주 정도 사실은 흐름이 끊긴다 이러면 사실은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직접 겪지는, 뭐 일승 현장에서는 겪진 않았지만 뭐 상상해 보건대 혹은 전에 듣기로 만약에 중간에 2주 정도 그냥 그런 이유로 촬영이 중단됐다 그러면은 좀 어떤 현장에서 상태가, 어떤 뭐 찍는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라고 이렇게 혹시 가늠해 보신다면은. 코로나 때문에 중요하고, 고정 연휴 생각하는 있었는데, 스포츠만 볼까
운동선수들이 여러 얘네들은 상황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상상이 나는 배우들이 나였으니까 강도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그거는 너무 이게 뭐 국제적인 안 되니까 이렇게 교육학교 같은 많이 있었던 거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데 그 다른 분들이 또 현장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이제 그뭐 인체적으로 각각 탑이 생기면은 뭔가 다들 그걸 힘들겠지. 근데 그건 정말 너무 다양한 하루가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그때 뭐 접근하고 그 순전한 생각과 다를 거라서 그 일반식 말하고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 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방역 같은 게 그럼 촬영하기 전에 일단 방역을 하고 딱 그렇게 시작이 되나요? 아니면 중간중간에 또 하게 되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반적인 어떤 기본 방역을 충실히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특히 일승 같은 경우에는 몹신들이 많고 또 관객 막 이런 아까 말씀하신 보조 출연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좀 더 뭐 특별한 어떤 방역 매뉴얼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게 되나요? 아니면은 그럴 때도 기본적인 어떤 그런 방역 매뉴얼로 진행이 되나요? 사실 이게 코로나가 뭐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지금 이제 백신 나오면서 지금 조금씩 잡아가는 초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분간 이제 계속 코로나와 영화 현장에 이제 같이 가야 되는, 촬영 현장에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좀 중요하게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부분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이렇게 고려해야 될 부분, 영화 촬영할 때 있어서 한번 이제 일승을 촬영하시고 난 다음에 느끼시는 그런 부분 중에서 이 코로나 시대 영화 촬영할 때 이게 가장 먼저 해결되고 시급하게 좀 어느 정도 해결돼야 촬영이 좀 더 용이하고 좀 편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시면. 되게 좋아하시는 거는 시나리오의 강의를 사용했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한국 제가 보는 한국은 작품을 찍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쓸 것 같아요. 가장 조그맣은 그것까지 저희들 대부분 다음 숙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정해진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 팀은 완전히 작아버리는 상태 그런 팀이 있으니까 스태프들도 뭐 이상이 없이 특별 외부에서 프로젝트 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런 큰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외부에 항상 도착을 주고 저희는 이제 소비를 한 거니까. 약간 좀 영화 장르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네요. 그런 식으로 찍을 수 있는 영화들이 장르가. 근데 진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기본적인 관계에서 공화, 병화 이런 게 상이 안 되고 학교 다니고 저는 이제 그 오피스나 서트 그냥 이런 거 봤거든요. 그렇게 재미적 영화를 저는 봤고 박대문이라는 있다고. 판타지 스릴러라든가 폐쇄공포증적인 뭐 피디님이 느끼시기에 이런 부분 빨리 좀 해결이 된다라거나 아니면 코로나 계속 장기화될 경우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급하다 느끼시는 부분들.
지금 대출이 똑같은데 하다 보니까 좀 최소 6개 하고 좀 연장이 돼서 하고 그런 대출도 지금 못하는 소식 그만큼 세트장 확보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영화 현장에서 전체적으로 산업과 현장에서 운영에서 영향에서는 세트장 확보 오픈 세트장도 추가할 수 있고 세트장도 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원도 지역의 가장 유망한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최근에 뉴스에 이제 평창 지역에 이제 스튜디오를 이게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났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평창에 세트장을 이랬는데 또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는 가장 강원도 지역에서 인구密도 낮은 지역에서 하는 게 유망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여행 경기를 정말 고령에서 한달 반 정도 지났고 그죠. 워낙 스태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고령이 제가 그냥 말씀드린 문제가 어떤 주제 모양은 없어져 큰 축제가 그렇지만 고령에서 제일 좀 문제가 다른 부분에서 다른 저희도 다 코로나 문제가 많았고 근데 이건 좀 비슷한 얘기 하는데 고령 뭐 세상에서 있다면 저희 스태프라든가 여기 가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경제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잖아. 저는 고령에서 뭐 지출하는 비용도 꽤 되는 정도가 됐었고 지금 궁금하시나요? 그런 부분을 있을 때 주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주신다면 곳곳에 좀 좋은 세트가 있다면 이거 같은 데 가서 저희는 이제 경제적으로 지출을 하는 거고 이게 좀 같이 좀 선순환이 되시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아는 분이 지인분이 페이스북에 최근에 뭐 이렇게 그런 걸 올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투자자 있고 돈 좀 있으면은 뭐 경기 일원에 세트장 빨리 져라. 이거 돈 번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저희 뭐 교수님 이렇게 가서 거기를 가니까 연장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간으로 오는 동안은 수업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코로나가 만들어낸 굉장히 독특한 어떤 산업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이제 영화 현장을 어렵게 한다. 그러니까 어렵게 하고 좀 힘들게 하고 더 까다롭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있는데 또 혹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변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변하는 효과? 혹시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위기가 항상 기회가 되니까. 근데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영화 현장이 변했는데 오히려 그전에는 개선되지 못했던 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한 방에 이렇게 개선되는 그런 부분도 혹시 있었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좀 덜 친해지면서 이렇게 유흥이 줄어들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죠. 예. 좀 더 큰 부분에서 또 약간 좀 그런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이제 투자에서 코로나 시국에 이제 대통령이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절대 좋지 않은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긍정적인 저는 사용을 더 강조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제 너무나도 사소한 그런데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극단하는 이게 스스로 다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항상 수준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극단에서 존재하는 극단의 정통문화는 이 상황에서 많은 소통을 가져서 가장 경제적으로 특정 작품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극단에서 보는 영화들은 사실은 아까 말한 경쟁력을 상대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극단은 힘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예를 들어서 뭐 오페라나 뭐 발레나 이런 좀 완전 고급 문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예전 같은 아직까지 말씀은 이제 극장 영화관을 하려면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의미로는 극장의 기능은 저는 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씀
들었던 자체가 저희 일상과 마찬가지고 코로나 시작부터 어느 정도 시작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위기를 결국 그 태클을 좀 받으셨던 거잖아요. 당시 현 상태에서는 코로나 잘 시험을 되는 지금 다가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상이 풀리고 있고 대부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코로나 좀 잠잠해지고 지금 찍어놓고 찍으려는 거는 그래도 이제 저희 자신이 있어서 좀 자신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진공은 선고되지 않을까. 그만큼 이제 이 작은 편사이트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희 일상도 어느 정도 신뢰를 장기에서 검증받고 스태프들과 그렇게 검증받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만큼 야구에서 관련 영화 콘텐츠 자체는 대중들에게 올려서 이 어려운 시기에 치료되고 이러니까 아직 왔구나 하는 인식이 되지 않을까. 정보가 더 세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제 코로나 딱 해서 막 이렇게 극장가가 폐폐해됐을 때, 야, 이제 더 이상 천만 영화 같은 거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처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 그 전에 천만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좀 되게 비정상이었구나라는 또 생각 들면서 아니 저는 오히려 천만이라도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공급 가능했으니까 그것과 들리는 것은 국가적이라는 용어가 있었죠. 이거는요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 용어 자체가 그 코로나 시대 첫 천만의 주인공이 1승이 그런 소문이 조금 돌긴 돌더라고요. 잘하면은 될 수도 있다, 영화가. 사실 이게 촬영을 마치고 이제 후반 작업과 이제 개봉 그리고 마케팅 이런 과정이 남았는데 이게 요즘은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타이밍에 개봉을 잡느냐 이게 1, 2주 차이로 그 영화의 어떤 그런 운명이 확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는 그러니까 단지 확진자 수와 단계 이거를 좀 넘어서는 어떠한 좀 해결책이 예, 영화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늦게 했다, 한 주 일찍 했다 해가지고 그 영화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스코어가 확 바뀌어버린다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방법 이런 게 혹시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어떤 부분일지 이게 단지 그냥 운에 맡겨야 되는 건지 그래도 영화를 만들어서 빨리 개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좀 그런 혹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그러면 이게 있으면 시작을 여기 드리는 어느 이런 것도 시작하고 너무 많은 모습들이 있어요. 왜냐면 개봉 때는 이 자체 영화를 다는 것도 있고 이 자체 영화의 어떤 시장성도 있지만은 코로나 하고 어떤 상황성도 있고 정말 그 시기에 전시되던 이슈, 나이키, 너무 많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발전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로 많은 연구를 하시고 역시도 거를 방식에 대한 고민을 꾸준하게 많이 하시면 이게 정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는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말씀하신 개발력부터 따라서 스포가 어떻게 그럼 정말로 영화관에는 만드는 게 시간이 걸리지만 개봉하고 홍보하고 배급하는 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주일 단위로 바꾸는 시간을 당초 일주일 뒤에 날씨를 보고 그만 기회가 그만 기회가 늘어가고 예측하는 것처럼 열리는 일을 해서 극복하시는 방법이 정말 있었는데 일승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뭐 잠깐 이제 촬영 전에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제 그러니까 개봉 타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위험 충분하게 올림픽을 준비를 했거든요. 기본으로 올림픽을 마치고 하시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정말 그런 얘기는 저희가 딱히 하나에 제 두개 정말 한국 정도 그거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흥행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좀 이렇게 오리무중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영화들이 다 이제 처음에 그렇게 기획이 안 됐는데도 그냥 OTT로 곧장 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OTT에 대한 부분이 되게 설왕설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대안이냐, 그냥 영화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 하여튼 그래도 뭐 수익 보전이 되니까 가는 게 옳은 게 아니냐, 혹은 이제 또 저예산 영화나 독립영화 쪽 같은 OTT가 오히려 지금 또 기회가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또 얘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OTT 시장을 이제 극장형 영화를 만드시는 분으로서 OTT 시장을 어떤 관점에서 요즘 좀 보시게 되시는지, 예. 나도 언젠가는 그쪽으로 해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그냥 그래도 영화 쪽에서 계속 있는 게 나에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신지. 가족들에게 걱정은 이제 많은 이상을 도와주고 소비를 콘텐츠 OTT는 한 달에 나오고 그런 콘텐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OTT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뭐랄까 극장에서 극장영화를 저희가 할 때는 굉장히 많은 필터를 거치면서 모니터를 거치면서 어떤 이렇게 해야지 그저 행을 보냈다는 얘기는 하는데 OTT만 좀 자유를 볼 수 있다. 이런 저희 상생하는 시청자들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OTT는 그 극장을 양분하기보다는 저희가 나중에 계획형에서 어떤 책이 진행을 해가지고 이거는 그러면 오히려 거기서 판단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이건 OTT만 하겠냐, 극장만 하겠냐. 좀 더 이게 좀 사업적이고 좀 이건 무슨 배팅까지는 나도 가는 승부를 보고 싶다. 한국적 승부를 보고 싶다면 당연히 극장 가야 하는 거고 이거를 어떻게든 좀 이 영웅 작품의 본질로서 하고 싶다는 OTT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TT 시장에 대해서 한국처럼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생각할 때는 아주 생산적 본질적인 요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가 생각지 않게 지어지는 환경이 되는 이게 라이브는 안 되는데 이게 그 하나 좀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 하나 추가인데 캐릭터 장벽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좀 모든 게임의 장벽이 없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생각보다. 예를 들면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추천을 연예인들 이제 한국 같은 콘텐츠가 주로 미국 기술 극장에 나오게 됐고요. 나쁜 놈은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할 수 없어요. 특히 한국에서 극장에 나오면 나쁜 놈이 그동안 사실은 사진 착한다기보다는 나쁜 놈이 나쁘게 이쁘게 있으면 만약에 마지막에 제가 천사를 하거나 지금 극장의 영화를 주인공이 한국에서는 테레비스페이스 같은 장소 역할을 들어가는 굉장히 요즘 장사하는데 극장 영화를 만들 때는 근데 그 캐릭터의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OTT가. 그 둘이 참답죠.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 때 상당히 사람들 한 그렇게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분들이 쓰고 있는데 그 많은 경우에 얼마나 그 키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영화를 때 그 시간에 앞선 캐릭터가 사실 너무 살고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실적인 생각이 생각하는데 거시기하는 따로 프로젝트 기반을 되려면 현진의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근데 같은 때 런타임 제가 갖고 있는 것은 프로젝트를 할 때 굉장히 많은 그리고 단순히 OTT 시장에서 어떻게 않게 전주로 만들 수가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되게 본질적인 장벽이 없게 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걸 두가 되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었거든요. 영화 산업에게 OTT는 약간 적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영화 산업을 이렇게 많은 감독들이 거기 실제적으로 많이 건너가고 있고, 그래서 그 이제 표면적으로는 마치 약 적대 관계인 것처럼 이렇게 그 프레이밍을 하는 그런 이제 의견들도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영화를 지켜야 된다, OTT로부터 막 이런 식의 이제 사실은 그런 프레이밍도 있긴 한데, 또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감독들이 많이 건너가는 분명한 어떤 충분한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또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OTT 콘텐츠만의 감독으로서 느낄 만한 매력,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여지, 이런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감독들이 마치 영화 못 들어가서 OTT 가는 게 아니고, 예, 영화 다른 또 뭐 하나의 어떤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간다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너무 이제 경제적 부가적인 때문에 지금 이제 보이는 상황하고 판단하는 아니거든요. 사실 또 현실적으로 이경미 감독 작품처럼, 그러니까 또 OTT로 가서 정말 그 전에 이경미 감독 작품에서 느끼지 못했던 혹은 좀 그러니까 약간 미미하게 느꼈던 그런 감독의 특유의 어떤 개성 이런 게 OTT에서 이렇게 막 만발하는 그런 또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긍정적인 그런 경우인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작품에 대해서 이 저널이나 평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좀 무관심하고 좀 덜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실은. 이 OTT 콘텐츠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이 관련된 저널이나 이런 게 없다. 가이드도 많지가 않고, 영화만큼. 그런 좀 안타까움도 사실은, 그런 게 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영화나 뭐 아니면 독립애니 하는 분들, 저예산영화 하시는 분들한테는 OTT가 워낙 계속 힘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OTT가 우리에게는 되게 좀 OTT 비난해서 안 된다. 되게 저게 우리에겐 어떻게 좀 작은 또 활로가 될 수 있다라는 또 이제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그런 가능성이 실제로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OTT도 어느 정도의 장벽이 있어서 그렇게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은 좀 아니라고 보시는 입장이신지. 그, 이제 좀 더 같은 건 좀 과거이기 때문에 지금 현상으로 판단이 매우 어려운데, 그 독립영화나 독립영화는 그 어떤 별도의 시장 확보하는 것이 그게 이제 자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사실 한국 시장이 이제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취업할 수 있거든요. 투자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신선이 변화되는 시점이 됐고요. 그러면 한국 시장이 어떻게 한국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 시각에 따라 형성이 되겠죠. 그때 독립영화나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흐름에 있다는 관점으로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틀린 거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독립영화 개념이 이제 사실 우리가 과거부터 독립영화 개념 자체가 좀 많이 하나하나 달라진 게 아니라 이미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중가에서 나라들이 독립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필수는 가정 혹은 모니터 가정에서 어떤 기업 같은 데서 그의 업무를 좀 어떻게 다루거나 하거나 아니면 직장을 가거나 이런 역할들과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 의견을 그냥 본인의 카테고리가 이제 따로 분류가 되는데, 본인만처럼 기억이 됐지만 어떤 관점에서 자기 분야를 다시 주고 카테고리 이쪽 학생을 넘겨줄 수도 있고, 영화를 만들 때 시간을 들어가는 약간 루트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국민과 어떻게 하는데 예전에 다시 내가 읽었던 국민영화라는 자체가 가끔 제일 달라지는 부분에서 그런 약간 그런 하고 그런 질문 자체가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획은 이제 예전에는 독립영화로 기획이 됐으면 결국 독립영화로 제작이 되고,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그런 배우들이 좀 많이 출연하고 이렇게 해서 제작이 돼서 이제 잘 만들어지면 이제 해외에서 상을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흥행이 되고 이런 구도였다면, 지금 만약에 OTT 시장으로 들어갈 경우에 봐서 그 시장에 또 논리가 있으니까, 여기서 야 이거는 어떻게 예, 야 이건 더 키워서 A급 스타들이 붙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작품을 지금 겹친 와이드까지 가는 루트를 내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이게 현재적으로만 하면 너무 좋겠지만 때문에 간단히 우리가 생각했던 국민과 카테고리의 작품들이 뭔가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하고 정말 이렇게 않은 힘들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더 기회가 넓어진 거라고도 할 수가 그렇게 있습니다. 말하면 저는 기회가 넓어진 걸로 어떻게 보면 정말 구성을 달라지는 영화를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고 자료하고 이런 무슨 비즈니스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가요에서 지금 그 목표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비즈니스는 잘 모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기회가 가는 거예요? 피칭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기는 그런 모습이 저는 피칭은 아닌데 프로듀서의 어떤 관점으로 제가 좀 피칭에서 보는 넷플릭스 일단 뭐 한국 지역, 아시아 지역 콘텐츠 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을 어떤 스킬을 스타트를 갖고 있고 하나씩 어떤 스킬을 여기는 한번 기능을 풀릴 수 없을 수도 있고 이 관점이다 분명히 많이 연결 받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도와 무관한 맞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뭐 이 아마존 뭐 쪽이라든가 프라임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은 그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을 보면은 어떤 작품들은 왜 저런 거를 만들까 싶은 현지화 작품 할 때 보면은 저런 걸 왜 만들지? 저런 게 된다고 생각하나? 그런데 또 그들로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이고 또 어떤 거는 저런 거는 당연히 만들겠지라고 한 것도 만드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혼재되어 있는데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들의 알고리즘 안으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혹시 또 피디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립영화나 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뭐, 혹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 감독님도 제안 받은 적 있으십니까? OTT 쪽에서? 하긴 할 것 같아요. 하게 되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에 또 현장, 그러니까 시나리오나 컨셉이 바뀔 것이고, 또 OTT가 거기에서 콘텐츠에 또 어떤 새로운 어떤 주는 자유들,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좀 어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것과 이렇게 다른 좀 작품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혹시 막연하게라도. 어쨌든 이런 약간 그 프로젝터를 그러니까 그 색상이 굉장히 어떤 프로젝터하고는 다른 프로젝터를 쓰시는 그 아마 단체 이제 제가 다 해석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그 프로젝터를 그쪽인 영화로 한국이 못하죠. 근데 미국도 쉽지 않죠. 근데 그게 가능한 거죠. 그 프로젝터의 공격이 많이 맞은다는 그 프로젝트들이.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죠. 코로나 얘기하다가 이제 OTT까지 오게 됐는데, 좀 정리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서, 예,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게 코로나가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뭐 이렇게, 예, 이게 진정되는 국면도 아니고 계속 진행형인 국면이어서, 거기에 연동되어서 영화라는 산업, 영화라는 매체가 어떻게 갈지는 지금 사실은 잘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막연한 또
어떤 희망이나 이런 부분들을 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 코로나 상황에도 영화 산업이 이런 식의 희망은 아직은 갖고 있지 않을까? 아까 또 이 감독님은 또 잘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지만 영화에게 희망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희망의 원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아까 이제 나왔던 얘기는 훨씬 더 정선된 그런 영화들이 영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지게 되는 어떤 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또 영화에게 희망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기술 승부를 해외 나가는 이렇게 승부도 많이 들어가고 감독들도 생각을 주고 하니까 약간 한국 영화 산업은 이렇게 약간 만족도가 이제 이렇게 작은 시장에 이렇게 차가운게 많은 고생을 여성들이 이렇게 밀도있게 모여서 주게 되는 산업이라는 게 약간 논리적이지 않죠.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도 좀 일생에는 코로나 3년 때는 그렇지만 대한민국 영화가 이렇게 저는 일상 생각과 기능을 가진 생각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통계적인 표준자 같은 이런 사실 제가 올리는 건 시민들한테 상상될 때 주장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바꾸든 이 영화 인력들은 내설적인 기분 떠오르거든요. 한국 영화는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산업 인력들의 주장력이랑 그건 이제 평생 나와서 스타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음 상태에서 영화 하나 되기 때문에 한국 때문에 이게 상승력이 있잖아요. 저는 희망을 딴다면 저도 사람한테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이 신상적인.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어느새 이제 코로나 현장에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해서 영화를 찍어내는 어떠한 그런. 빨리 잡았는데 영화를 얘기를 했어요. 방송보다. 그래서 코로나 그 시간이든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들도 노력들이 조성하고 있고요. 앞에 프로그램으로 지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피님 마무리 해주시면. 저희도 사실은 이제 1회 때는 안 그랬는데 2회 때부터 이제 코로나 시기에, 그러니까 저희 영화제가 코로나 시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작한 그런 영화제인데,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렇게 적응을 해서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평창 같은 그런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영화제를 한다라는 거 그냥 오히려 더 이제 장점으로 바꿔서 이제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오프라인 영화제를 할 어떤 용기도 생기고, 올해도 이제 그런 맥락으로 계속 이제 영화제를 진행하게 되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적응력이 가장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제 코로나 얘기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이제 저희 영화제 얘기로 이렇게 오늘 이런 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 저희 영화제도 하는 그런 시도여서 이 콘텐츠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관객분들에게 다가갈지는 저도 알 수 없겠는데요.
아무튼 이 영화적, 그러니까 사회적인, 전 세계적인 위기이고 또 그 안에서 또 영화계도 굉장히 위기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럼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희망을 찾고 어떤 식으로 적응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화제, 제 영화제 첫 번째 그런 온라인 토크, 공식 명칭이 피프 온라인 토크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 저희가 촬영하는 곳은 그 사회적 미디어 협동조합인 아이폰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이 콘텐츠를 봐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